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으로 제기된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아가지고 이 회사의 대표 이야기에 따르면은 열심히 법률 자문을 했고, 그래서 월 1,500만 원 연봉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후 뇌물죄가 아니냐, 플러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대법관을 그만두면 3년 안으로는 취업을 해서 고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취업을 해서 법률 자문을 해서 돈을 받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둘 다 위반 아니냐.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후 뇌물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의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두 가지 추정이 사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일을 했다는 거죠.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줄여서 변협이라고 그러죠. 변협에 따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변협 홈페이지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검색되지 않아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오늘 대한변협이 공식으로 이를 확인해 준 겁니다. 이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정식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권순일 씨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은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을 받으면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순일 씨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 주셨다.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 라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게 성남시나 경기도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때 요긴하게 속된 말로 서먹기 위해서 이분을 영입한 것 아니냐. 더구나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살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윤리 문제를 총괄하는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권 전 대법관의 위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조선닷컴이 보도입니다. 변협의 한 현직 이사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비 변호사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권 전 대법관의 행동은 부적절을 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사후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변 측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의 고민으로 취업하여 연 2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후 수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후 수뢰죄라는 것은 일이 다 끝난 뒤에 뇌물을 받는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2억 원이란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본인은 자기는 뭐 전화자문 정도지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분한테 2억 원을 주게 되어 있는 이 회사 측에서는 아주 열심히 자문을 해가지고 그 돈값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든 돈이 간 거는 사실이죠. 그럼 이 돈의 성격이 뭐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불법한 돈이든지 아니면은 이 액수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살려준 데 대한 보답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될지 아주 이 법리 구성이 좀 흥미롭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혐의가 걸렸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보통 구속입니다. 사후 뇌물죄는 더하죠.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대법관, 이 정권 측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대법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기 전에 공직자 윤리위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할 때 공직자 윤리위 등에 다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위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측은 오늘 조선일보 측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 애초에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지 심의를 해봤는데 취업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순일 씨의 지금까지의 설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 또 조사 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 대법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참 한국의 체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잘 봐준 이재명과 관련 있는 어떤 회사에도 들어가서 돈을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 판사들 중에는 이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권 의식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소년급제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년급제라고 그럽니다. 일찍이 사법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주위로부터 미화되고 그리고
이 대우를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다 자기 아래로 보입니다. 특히 권력편에 선 판사나 검사는 다른 절차에 소홀하다가 이런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자꾸 자기가 기득권과 싸웠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검사, 판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입니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고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